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분노, 갈등, 혐오라는 말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싸우고 대립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학자 조지연 교수와 함께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조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나, 너,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요즘 우리 사회가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냥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의 가훈은요, 나도 남도 행복한 우리가 되자라고 정했는데요. 이 가훈을 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실은 어떤 거창한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그 숙제로 집에 가훈을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첫아이가 엄마 우리 집 가훈이 뭐야? 학교에서 써오래. 이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실은 그 전에 어떤 가훈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래서 뭐 좋은 말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좋은 단어들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랑 또 저희 배우자랑 또 저희 아이들이랑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동안 뭐 예를 들면 근검 전략 뭐 이런 가훈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정하게 된 것이 나도 남도 행복한 우리가 되자, 이런 가훈을 정했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나 혼자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그런 가훈을 정했고, 매일 뭐 가훈을 생각하고 뭐 복창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는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0%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러한 갈등이 폭발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70몇 %,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좀 폭력적으로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성별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세대 간에, 연령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직장에서는 부하와 상사 간에, 그리고 또 삶의 장면에서 소위 갑과 을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고 표출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또 서로 상대방이 한쪽이 무너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렇게 우리는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없어야 할까요? 갈등이 없는 사회가 정말로 좋은 사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라고 하는 커플을 보면 또는 부부를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싸움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무관심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혹시 후배들이 또는 이제는 제자들도 하나둘 결혼한다고 찾아오곤 하는데 그럴 때 제가 항상 첫마디로 하는 말이 둘이 잘 싸우면서 잘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쁜 결과만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갈등이 물론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정말 어렵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을 때는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등이 너무 심한 조직은 그 갈등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갈등이 가지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죠. 갈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갈등 상황을 잘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조직이 그리고 개인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스스로 잘 판단을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력적인 공격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1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도 조직도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경험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언론을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역시 70% 넘게 나왔습니다. 그럼 반면에 혹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60% 이상의 응답자가 그럴 용의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또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황희정승의 삼가제상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황희정승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이었겠죠. 그분들이 이제 둘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제 와서 황희정승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어떠해서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황희정승이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상대방도 와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뭐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내 말도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뭐 어떤 일화에는 부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조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은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다 하면 어쩌자는 말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말도 맞소 라고 해서 세 가지 다 맞다라는 의미로 삼가제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황희정승이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 가리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입장이 있고 그것은 정말로 자기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황희정승은 그렇게 내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당신 말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혹자는 이러한 황희정승의 태도를 보고 굉장히 비겁한 자세가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그러기보다는 각자의 자기 입장이 있고 그것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황희정승을 정말 명재상이다 이렇게 높게 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면 흔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야단쳤어. 그래서 나 속상했어. 뭐 내지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누가 나 괴롭혔어.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서 내가 싫어. 뭐 힘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혹시 이제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래서 혼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고 계속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아이들의 속상한 마음을 읽어줘야 한다는 것이 더 주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부분 도대체 누가 그랬냐,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래, 나쁘다, 이렇게 두둔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저는 좀 기계적으로라도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함을 토로를 하게 되면 제가 그래? 그래, 너는 그랬고 상대방은 뭐라고 했어? 그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가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보태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가끔은 엄마도 좀 내 말 좀 들어주라. 또 내지는 엄마도 좀 극성 엄마가 돼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아이 입장에서 서운하고 힘든 게 있었겠지만 다른 측면도 있을 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늘 그래 너 이야기 잘 들었다 알았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땠는지 그거는 또 물어볼게 들어볼게 또 선생님께 여쭤볼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는 합니다. 나의 아이가 소중하듯 다른 아이도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이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있어 보면 대학이지만 우리 아이, 우리 자녀, 내 자녀를 좀 더 잘 봐주세요. 내지는 우리 아이를 많이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대학도 있는데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더 많다고 하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은 우리 아이만 다니는 또 내 자녀만 다니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단체 생활임을 생각해 본다면 나한테 정말 꼭 맞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것을 조율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학교가 나쁜 학교고 또는 그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고 또는 뭐 그 유치원은 안 좋은 유치원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민원들이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은 그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은 갈수록 대학에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라고 부모님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수강 신청이라든가 또는 휴복학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좀 알려달라고 부모님께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렇게 조금의 편의를 내가 보게 되면 실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해지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또 우리는 흔히 내가 주류에 속하면 굉장히 편하고 주류에 속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주류에 속할 때는 소수자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주류에 속한다는 이유로 소수자한테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로 소수자에 속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수에 속할 때는 굉장히 뭔가 잘못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수에 속하고 주류에 속할 때는, 그리고 평균에 가깝게 살면 흔히 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실은 정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체형만 해도 가장 그 평균에 가까운 그런 수치에 맞는 사람은 실제로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에서 좀 벗어난다 할지라도 각자의 모습으로 산다면, 또 그것을 각자 인정해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나만을 주장하는 독불장군의 의미는 아니고요. 반대로 남을 배려하라는 것, 나를 무조건 죽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나도 남도 나 스스로가 잘 서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내는 모든 곳에서 가장 작게는 가족, 그리고 이웃, 또 우리 마을, 또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모든 곳에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도 남도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사회에서 어떤 갈등, 대립, 또 혐오 이런 일들로 인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더 흉흉한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보면 일단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뭔가 탓할 곳을 찾고 싶고, 또 뭔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막 이렇게 좀 집중하고 싶고, 그렇죠. 이게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우리가 뭐 혐오의 시대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튼 뭔가 좀 찍어내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라도 좀 풀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보면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도 점점 과격해지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경우에 정말로 뭐 선풀 달기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익명이라는 그 공간,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쉽게 말을 못하는 것도 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도 이런 표현을 했네, 그러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순환 같이 네.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가 모두가 힘들고 네. 이렇게 힘든데, 사실은 이런 대립, 갈등, 혐오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접하면서 그 대안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라. 사실 이게 마치 나에게 가해진 어떤 희생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만 손해 볼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저래도 괜찮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나 배려만으로 가능할까 해결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일단은 역지사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내 일이 될 때와 다른 사람의 일이 될 때는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일이 될 때는 그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걸 약간 떨어져서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보다는 그리고 왜 나부터만 이런 생각보다는 나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네. 나라도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역지사지 또 나의 관련성을 조금 거리를 두다 보면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는 여유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좀 이해, 존중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 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인데 네.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네. 생각만으로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는 참 한계도 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인권이 또 존중받으면서도 또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해서 법이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합니다만 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적 장치라든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도 있고 반대로 또 교권 보호 조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법대로만 풀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있는 법과 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또 그 법과 제도 중에는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또 제도가 있으니까 다 된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또 그 법과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현재 있는 법과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이제 마련되어 있는 이런 법과 제도를 양쪽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네. 보완점, 개선점, 또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회적으로 이해라든지 이런 배려라는 가치들이 부족해지고 없어지게 되면 복지 문제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흔히 그런 생각 하시거든요. 저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도가 없다기보다는 그리고 실은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한테 맞춰서 이렇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실은 그런 고령 친화 도시나 아동 친화 도시나 뭐 여성 친화 도시가 그 사람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고 또 아동이 살기 편하고 여성이 살기 편하면 실은 우리 모두가 살기 편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왜 저 사람만 어떤 혜택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것이 실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상생하는 길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요즘 청년들이 또 힘들고 청년 복지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 힘든 또 세대를 마주하고 있는데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런 학생들 생각들도 좀 나실 것 같아서요. 네. 강의를 마무리 짓는 한 줄 평 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한 일부가요. 나한테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길 보면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또 나한테 소중한 가치, 또 나에게 소중한 어떤 뭐 물건 이런 것들 중에서 정말로 다 버리기가 어렵지만 무엇을 버려야 하냐, 정말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릴래? 그래서 최종으로 남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나를 꽤 빨리 버립니다. 나를 꽤 빨리 버리고
뭐 우리 엄마라든가 뭐 우리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라든가 마지막에 그렇게 남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는 친구들이어서 실은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똑바로 서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주체적인 나로 잘 이렇게 세우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강연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저도 또 이렇게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기 때문에 저희 집의 가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읊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도 남도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고 또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더불어 함께 상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